부동산 이슈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바로 알기란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작년도 12월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셔서 막연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다거나 내가 이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또 한편으로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록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의무 임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한다. 그 안에 팔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한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도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 과표가 노출이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을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들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251만 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월 251만 원이라면 35년간의 기간 동안 약 1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35년을 기간으로 산정을 했냐면 대부분의 그 서울 시민들이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계산을 해보면 총 10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현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내 계좌로 들어와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굉장히 안정적인 좋은 월세를 매달 수취할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혹은 매 2년 단위로 꾸준히 전세보증금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갖고 있다면 굳이 왜 매입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세금 때문에 파는 것부터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과거처럼 단기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극도로 정부에서 싫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 하에서 말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 실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6천짜리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월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매 2년 단위로,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져 있는 5% 인상 룰을 지켰을 때 10년이 지나면 얼마를 수취할 수 있는가를 환산을 해본 것입니다.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임대소득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2억 원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2억 원의 수익을 시세 차익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이제는 약 시세 차익이 5억 정도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가가 5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3억 6천에서 플러스 5억 정도로 매매가가 상승을 해야만 2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내 수중에 수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임대소득 2억이 결코 작은 금액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세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실투자금이 초기에 굉장히 적게 들겠죠. 6천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5% 인상률을 지키신다 하더라도 10년이면 8,28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금액 투자하신다면은 3억 6천과 6천 비교해보면 6채를 투자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8,288만 원에 곱하기 6입니다. 거의 5억에 가까운 추가적인 현금 수입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매매 차익을 별도로 하더라도 임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것 명확하게 수치로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현재 2018년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2019년도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또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부터 과세가 된다면 건강보험료는 과세가 되는 그 다음 연도의 11월, 정확하게는 2020년 11월부터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도 상당 부분 또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돼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소득 2천만 원을 올리시는 분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임대소득세는 여러 가지 찻대고 포대고 감면을 받아서 연 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연 2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전세로 환산을 했을 때는 전세보증금 23억 원에 해당합니다. 간주 임대료를 구하는 산식에 의해서 전세보증금 23억은 연 2천만 원의 월세소득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전세 투자 좋은 물건이라면 많이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임대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혹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미리 앞서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대사업도 엄연한 사업인 것이죠. 내 노후에 적정 노후생활비 251만 원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자영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편의점을 운영한다. 내가 만약에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세금과 필요 경비들과 그리고 인건비들 그 어떤 업종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임대사업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과 또 건강보험료 상의 혜택을 여러분들께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 명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에 대한 모든 설명이 그냥 나는 싫다, 귀찮다라는 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지만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상가를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보유세 인상의 시도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주택에 있어서 일어날 텐데요. 이 상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부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태생적으로 합산 배제를 받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가의 장점이 있겠죠. 이 상속 증여 시의 평가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될 텐데요. 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거의 시세와 동일하게 평가가 되는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상속 증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진행을 해드린 강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에 의해서 또 다른 제3의 투자 수단을 강구하셔야만 하는 분들에게 잘 모르고 계셨던 그 부분들을 짚어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 소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현장은 광명시 소화동의 상가 현장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주도로, 이 메인 도로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가의 입지로서는 최적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지의 그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않은 저층의 상가다라는 점, 투자 가치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3층에는 현재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점이 들어와 있고 1층에 역시 식당과 양법점, 지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하 상가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이게 지하 상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이지만 완벽한 그 개방형의 구조를 띠고 있는 이 지하 상가에 현재 미용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어떤 층을 보시더라도 손님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안정적인 이 영업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현장 촬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독점적인 항아리형 상권 구조를 이루고 있고 상권이 또 계속 확장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서 세입자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직후에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을 보시자면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전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3층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가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3층 그리고 지하 1층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있는데 오늘은 전체 3층 중에 평균적인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는 3층의 상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29.3평인데요. 특이한 점은 대지가 20.7평입니다. 거의 전용 면적 규모와 맞먹는 대지 지분 규모를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상가가 되는 것이겠죠. 상가 1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이 깔끔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3층에는 식당, 그리고 역시 1층에도 식당과 양복점이 들어와 있고 또 지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흔히들 지하 상가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그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하에 현재 미용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의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조망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조권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개방형의 지하 상가, 2층과 다름없는 개방형의 지하 상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투자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살펴보시면 상가의 위치가 바로 소화동의 과거 이제 소화 택지지구로 잘 알려진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 주변을 전체가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상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보 10분 이내로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약 7,000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권이 이런 구조를 띌 때는 이 상권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중요할 텐데 상업지가 바로 이 구역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과 같이 주부들이 가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차 한 잔을 마실 수가 있고 매달 한 번씩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이런 플라자형 상가가 바로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항아리형 상권이면서 또 독점적인 상권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상가 건물 바로 뒤쪽에 추가로 약 600세대의 또 오피스텔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지는 교통 호재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구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광명선 경전철이 만들어지고 또 이 소화역 개통을 계획 중에 있다라는 점, 바로 이 상가 현장에 들어서 있는 소화동이 되겠죠. 그리고 하남과 광명에 미니 신도시급의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유발과 추가적인 교통 기능의 개선, 이 지역의 상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익성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상가이니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매매가가 4억 8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655만 원인데요. 비교 시세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인근에 이제 막 새롭게 분양이 되고 있는 상가 현장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동일한 3층에 현재 평당 2천만 원 이상에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임대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밥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돼서 2,300에 보증금 2,300에 월 179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 기간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의 월세가 좀 작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올 8월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이 월세에서 5% 인상 특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게 된다면 여름부터는 더 높은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이 상가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3층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좀 상업지의 상가로서는 저층의 상가 건물인데요. 현재 용적률을
158%까지밖에 찾아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은 500%까지다라는 거죠. 환산을 해보면 약 3.1배입니다. 추가로 9층까지 더 지어 올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지 지분이 거의 20평에 달합니다. 전용 면적 29평에 대지 지분 20평. 그 넓은 대지 지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용적률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3배 정도 이 토지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신다면 안정적인 월세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에 굉장히 양호한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이 수익성 분석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현장은 바로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건물 9옥이 들어서 있죠. 바로 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건축을 완료해 놓은 다른 현장의 샘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한 건물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완벽한 주차 시설과 함께 또 깔끔한 외관, 보안 시설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축 공법으로 마감이 된 다세대 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외관의 모습 한번 예시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현재 선분양의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건물은 이번 현장의 공사를 맡게 될 동일한 시공사가 강남의 주요 포인트에 지금까지 건축을 해왔던 대표적인 건물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실제 그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건물이 2019년 2월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호실은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 실사용 면적 38.4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 18.76제곱미터 방 2개,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의 투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잡다한 부분들 다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서쪽에 지나가고 있고요. 동쪽에는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역인 양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이 양재역 두 가지만 놓고도 이번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투자 가치를 충분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다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일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해외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빅딕이라는 이 애칭이 붙어있는 지역의 과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고가도로가 굉장히 어지럽게,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하게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양쪽 구역의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도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모두 지하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새로운 땅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된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과거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던 바로 그 자리 위에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단장이 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과거 다운타운이었던 지역과 그리고 수변이 있었던 지역, 단절되었던 두 지역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땅 위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로운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지역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서초동,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투자 가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양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역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강남의 두 군데의 포인트는 바로 양재와
삼성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 정거장으로 직선으로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굵직한 호재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역과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것, 이 양재역 인근의 지역 가치를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경기도권을 살펴보시더라도 GTX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 노선이 지나가는 구간들의 아파트 가격,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강남에서 GTX 노선이 들어가는 이 양재 삼성 구간 더 큰 상승을 기대하셔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투자 가치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번엔 수익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약 3억 1천만 원, 실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월세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을 예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매매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에 동일한 서초동의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이번 현장과 그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 실거래가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3억 8,500만 원이라는 가격과 이번 현장의 3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수익성 충분히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에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동 다세대 주택 여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더 나은 질문을 원하신다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승철 교수님과 주영남 소장의 세미나. 자, 5월 4일 2시에 예약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6-0000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수남 세무연사님이나 그 밖에 다른 분하고도 개인 상담 요하신다면 똑같은 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